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아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현 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드디어 출마 결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밝힌 건데요. 그것은 어쩌면 여기서 이 고비에서 뭔가 잘못하면은 정치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26살 청년 정치의 새로운 시도를 야당에서도 이제 한번 나올 것이냐 뭐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여기서 어물쩍하다가는 정말 누구 손에 죽은지도 모르고 주저앉게 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 당대표에 출마를 하려면은 당원 가입 6개월이 지나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박지현 전 위원장은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해서 후보 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지현 전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신의 후보 자격을 어떻게 논의해 줄 것인가, 이 고비를 먼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지현 전 위원장이 출마 결심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계파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분당으로 갈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재명계를 빼놓은 거의 모든 더불어민주당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은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에 도전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쪽으로 친명계들이 똘똘 뭉치면, 그리고 강성 지층인 개딸들이 그쪽에 얹혀지면, 그쪽 세력과 그에 반대하는 친문층, 중도층 뭐 이쪽 그룹들이 서로 맞서게 돼서 이것은 당을 쪼갤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게 뭐 걱정일지, 또 다른 쪽에서 보면은 걱정이 아니라 그건 자연스러운 정치적 분화다. 그건 자연스러운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비대한 정당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과 나라 살림에 거의 보탬이 된 적이 없다. 차라리 여기에서 서로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이 쪼개지는 것이 오히려 나라 전체의 정치적인 지형도에 있어서 더 좋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괜히 뭐 더불어민주당이 쪼개지느니 많은 이런 걸 걱정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제 분당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친명 대 친문, 친문 대 친명, 이제 이게 쪼개질 가능성이 지금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는데,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거의 마음을 굳혀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개딸들과 등산도 가고 뭐 밤늦은 시간에 소통도 하고 이런 것을 계속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이 검찰, 경찰의 수사가 이제 시시각각 거의 좁혀지고 있어서 소환 조사를 거의 코앞에 둔 것이 아니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7월 초 첫 주에 소환 조사 얘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의원에게는 지금 현재 검찰이 손을 대고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약 6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대장동 불법 특혜 의혹. 이거는 뭐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온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뭐 첫 번째로 꼽아야 되겠죠. 두 번째가 백현동, 이른바 옹벽 아파트. 거기가 어떻게 자연 녹지에서 준 주거지로 4단계를 일거에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결제 서류에 정진상과 이재명의 사인이 들어갔느냐, 이제 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것은요,
사실은 실체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빼도 박도 못하는 피의자로서의 그런 증거들이 다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엔 또 쌍방울 그룹이 지금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20억 전환사채, 이것이 쌍방울 이름으로 발행이 됐는데 이게 결국은 거기에 이모 변호사한테 수임료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입니다. 그리고 그쪽 진영에 있는 변호사들이 7명 정도가 쌍방울 그룹의 계열사에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이사 등등이지요. 이건 도대체 무슨 연결고리로 설명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그동안 암암리에 뭐 이런 채널 저널 채널에서 계속돼서 제기가 돼 왔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은 도대체 변호사비 대납의 그 사슬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게 점차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고, 아마 제 생각에 이재명 의원이 첫 번째로 소환 조사를 받고 그것 때문에 어떤 형사 처벌이 된다면 그 첫 번째 순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는 성남FC, 이 프로축구단, 여기에 이제 몇몇 기업들이 꽤 큰 돈을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한 돈이 결국은 축구단으로도 일부 갔겠지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쪽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또는 뭐 차명으로 또는 다른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가령 두산 뭐 이런데, 네이버 이런 데를 말하는데요. 거기에서는 반대급부로 성남 분당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인 겁니다. 이게 지금 수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전 국민들을 분노에,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에 치를 떨게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 네, 이것은 부부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쪽에 있는 음식점 129곳, 129곳을 일제히 압수수색을 할 만큼 상당히 수사가 진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 법인카드 유용 혐의하고 살짝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이재명 의원이 지금 자택으로 살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그 K아파트 바로 그 옆집, 네, 거기가 이른바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의 뭐 합숙소다 뭐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한 비밀 아지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수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6가지인데 이 6가지 말고도 더 앞으로 터져 나올 것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수사, 이재명을 향해서 시시각각 조여오고 있는 이 수사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수사가 다가오면서 이것을 야당 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정치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수사에 방어를 하는데 급급할 것이다. 이재명 의원은 당 대표를 출마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이러한 6가지 수사에 대해서 그건 이렇고 저건 어떻고 뭐 이렇게 발뺌을 하거나 해명을 하거나 하는 그 방어에 모든 시간을 다 쏟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민생을 외면하게 되는, 민생 실종에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박지원 전 위원장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워낙은 그 친명계로 알려져 있고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의원과 뭐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는데, 본인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나는 친명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다. 자기가 개딸들을 비판을 하면은 개딸들이 자신한테 집중 포화를 쏟아붓고, 또는 극렬 문파, 극렬 문재인 지지층을 공격을 하면은 또 그쪽에서도 자기한테 반격을 해오고, 그래서 뭐 이쪽을 나무라면 그쪽에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저쪽 나무라면 저쪽에서 또, 그래서 자기는 친문도 친명도 아니다, 뭐 그러고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의원, 이분은 당대표의 유력한 후보였는데 불출마 선언했죠. 그리고 이재명 책임론, 이거에 이제 집중적으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를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략부재, 두 번째는 문재인의 실책, 세 번째는 이재명 후보 자신의 문제,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략에 부재했다. 뭐 그건 당 차원에서 전체적인 어떤 책임 소재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의 실책, 문재인 정부의 실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실책, 그것이라고 봐도 이제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후보 본인의 문제. 이게 제일 컸던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략 부재, 문의 실패, 그 다음에 후보 자신의 문제, 이 셋 중에서 가장 큰 걸 고르라면 역시 후보 자신의 문제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지금 뭐 신문 방송에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그렇고 또 외부에 있는 제3자 정치평론가들도 그렇고 어차피 이재명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떠들어대고 있는데, 아이고 두고 봐. 8월 29일 날 신임 당대표 이재명이라는 이만한 활자로 신문이 도배되어 있을 거야. 먼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해철 의원은 아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충분히 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른바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이지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것을 해왔는데, 지금 그것을 강렬하게 어떤 의미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그걸 가장 강하게 이용하고 그 호랑이 등에 타 있는 사람이 이재명 의원입니다. 이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봐준다 하면 외연 확장에 순기능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연 확장의 순기능이 아니라 외연 차단의 역기능을 하는 것이다.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을 뿐이지,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개딸들이 똘똘 뭉쳐 있는 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쪽으로 마음이 좀 기울 수도 있는 그런 중도층이 있는 사람들이 다 뒤돌아선다. 특히 이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개딸들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그런 엄청난 역기능을 하고 있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한다. 다른 말로 치면은 이 똘똘 뭉쳐있는 단결력을 갖고 있는, 스크럼을 짜고 있는 이 소수가 개딸들이 중도 진영까지를 포함한 다수를 소외시키고 있다. 어떤 정치적인 역학구조에서 소수가 다수를 소외시키면 그 소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반면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를 만드는 구조가 가동되고 있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재명을 당대표 만든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렇지 않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이재명 진영 쪽에서는 이것을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몰고 갈 것이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가지 수사가 시시각각 좁혀오고 있는 상황을 이재명은 속으로 그것에 올라타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 탄압의 프레임을 자꾸만 이 온 사방에 어떤 정치적인 캠페인의 도구로 삼을 거고, 거기에는 개딸들이 앞장설 거고, 그러다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도 역시 집권 여당으로부터 탄압을 받는다, 이 프레임을 외면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면은 이재명은 당대표가 돼 있을 것이다. 왜? 정치 탄압을 받는 그 핵심적인 인물이 이재명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게 왜 정치 탄압이야? 정당한 수사지.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만, 그러나 이 정치판을 크게 본다면, 우리 반대 진영의 시각까지도 여기에 녹여서 본다면 정치 탄압이냐 정당한 수사냐, 이게 이제 맞서는 형국으로 갈 위험성이 있는데요. 그 형국을 만드는 순간부터 그것은 정치 탄압의 프레임이 작동되는 겁니다. 프레임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저쪽에서 아무리 그게 아니야 라고 부인하더라도 부인을 세게 하면 할수록 프레임은 점점 그 형체를 갖춰가는 겁니다. 그것을 아마 이재명은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 국민의힘 반발해. 그래, 보수 지지자들께서 반발해. 그거 신경 안 써. 반발을 세게 하시면 하실수록 이재명이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는 그 주장은 더 선명해지면서 정치 탄압 프레임이 완성될 것이고, 그 프레임이 나를 당대표로 만들어줄 거다. 네, 아무튼 지금 상황은 이제 이재명 대 반명 연대, 이재명에 반대하는 쪽의 연대, 이제 두 곳이 맞붙는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사정을 볼 수가 있겠고, 조응천 의원, 미스터 쓴소리. 네, 조응천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아니다.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 전해철 의원이 한 말과 똑같죠. 새로운 당대표의 출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일요일 아침의 진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